게 정책 질의로 갔으면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과하세요. 제가 왜 사과합니까? 우리한테 왜 거짓말을 얘기해요?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는 게 무슨데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요? 의원님, 내가 대통령한테 풀어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있으면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시거나 고장난 댓글이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 네, 윤건영입니다. 우선 제 정책 질의하기 전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간단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아마 장관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태용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태극기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요,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세 차례 있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간 중에 3번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환영 인파 영접을 합니다. 영접에서는 2000년이나 2007년 공이 아무 태극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꽃으로만 환영을 합니다. 근데 2018년 평양 순환공항에서는 단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 당시 대통령들이 이용을 하셨던 차량입니다. 저 차량에는 태극기라든지 인공기가 걸지 않았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당시 이용했던 1호기입니다. 중간에 2007년은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로 이용했기 때문에 차량으로만 한 거고요. 2000년과 2018년을 보면 공이 1호기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상회담이라는 건 양국 간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양국이 직전에 의전을 협의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태용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 갔을 때 태극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순환공항에서 영접 행사할 때 사열대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저게 순환공항이 개축되기 전입니다. 태용 의원님 잘 아실 거고요. 저 순환공항에는 인공기밖에 걸려있지 않은 겁니다. 태극기를 빼려고 뺀 게 아니라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18년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남쪽에서 있었던 거고 나머지 하나는 북쪽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알다시피 뒤에는 그림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당시 남과 북은 저렇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 태극기가 없니 뭐가 어떠니 이런 좀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서 김석기 의원님께서 소외한 피납 피격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숨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 제의합니다.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비무장 지대를 수색하던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원선 복원 사업이 자신이 내놓은 전임 정부 2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일정 이전에 북의 도발이 있는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이나 금강산 피격 사건 공이, 이번 사건은 확인이 안 됐던 첩보라면 앞선 2번의 사건은 다 확인이 됐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앞서 대통령께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김석기 의원께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있었던 관계장관회의에서 토론되었던 내용 중에 그게 첩보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들이 불상이다, 즉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장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는 것보다는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미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 주셨다고 이미 보도도 있었고요.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장관께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걸 잘 압니다. 첫 보고가 있었던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보고 직전까지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었던 건 말 그대로 첩보인 상황입니다. 즉 뭐뭐가 불상이다, 뭐뭐가 불상이다, 이 불상을 다 채워야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첩보를 가지고 이게 미확인인지 확인이 된 건지 알 수 없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액션을 취하라라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대통령이 무엇을 지시를 했냐라고 하셨는데 아침 8시 반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보고 직후에 대통령은 4가지 사실을 지시를 했습니다. 국민께 공개하라. 그리고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해라. 파악해라. 그리고 북에 정확하게 확인하라. 등등의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47시간 하는데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청와대 홈페이지 가면 다 걸려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김석기 간사께서 1분 더 주시죠.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CCTV 보는 것처럼 화면 그 상황들을 다 조합해서 볼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불특정한 점과 같은 첩보들이 모여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하거나 무력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현안 질의 때도 그렇고 어제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돌리고 계십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답게 정책 질의로 갔으면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질의 맞춰주세요. 잠시만 시간 끊어주십시오. 네, 시간 끊어주세요. 잠시만 듣자 하는 건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아까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아니 그거는 장관이 질문하셔야죠. 장관한테 질문하시면 예, 저 우리 윤건영 의원님 발언 끝나시고 말씀해 주세요. 고장난 데크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 시간 다시 시간 체크해 놓으세요. 네. 내가 고장난 데크더라 그러면 돼요 그게. 네. 자, 윤건영 의원님 저 김기현 의원님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뭔 일을 안 지켰어요?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반응도 오지도 않아. 아니 지금 그렇게 욕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고장난 데크로 욕을 하면 내가 참아야고요.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정확하게 아니 얘기해볼까요? 김 의원님 내가 대통령한테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네,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 아니 우리 의원님 알고 확인하라. 아니 그 욕을 떠나서 아니 내보고 내가 지금 고장난 데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조용. 레코드라고 이야기하는 사과하세요. 제가 왜 사과합니까? 우리한테 왜 고장난 데크라고 얘기해요? 제가 김기현 의원 나는 사전하는 데크예요. 목소리 키우는 게 절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추시란 말이에요. 하게 있으면 가만히 내가 한 번도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그런 욕설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제 질의 시간에 야당이 왜 이렇게 몰때가시려고 아니 질의라니까 나는 욕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욕을 했습니까? 내가 고장난 데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팩트가 그런데 팩트 체크가 고장난 데크 그만하시고요. 말씀하시면 안 되지. 형아, 정의하자. 정의.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 정진석 의원님 질의하고 이걸 아니 시간 남았는가요? 마무리하세요.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위원장한테 즉 진행을 하시는 분한테 발언권을 구한 다음에 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아까 의사진행 발언 하지 않고 제 질의 시간을 써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질의 시간 써서 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또 지금 발언을 끊고 있는데요. 제 시간 아깝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일단 윤건영 의원님 발언하세요. 네, 국정감사는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뻔히 조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핀다는 건 저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김기현 의원님 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은 왜 1분입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 1분 하기로 저기 네, 그동안 1분을 해왔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윤희님
국정감사장은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상대 의원한테 위원장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나한테 질문을 나한테 아까 하셨으니까 말씀. 아니죠. 이게 발언 형식을 왜냐하면 좋습니다. 의원들끼리 기다리겠습니다. 논쟁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이렇습니다. 하셔야죠. 예. 위원장님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여당 입장이고 야당 입장이 있습니다. 네. 야당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여당 의원님이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시거나 고장난 레코드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 국회에서 경험이 뭐 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서로를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여당 의원들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한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간 틈에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로 간의 의원님들의 발언 시기에 상대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의원님들끼리 직접 논쟁하기보다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발언해 주시고 상대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고 발언할 때는 상대방이 이전에 했던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대정부를 상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